오늘 할 수업들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인간의 발달 단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보다 어릴 때 처음에 요가 수업 시작할 때 정말 모르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인간의 발달 단계라든지 노인이 어떤지 그 특성을 이해한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강사가 아니라 조금 더 섬세하게 그분들의 마음도 만져줄 수 있고 이해하고 한다면은 조금 더 좀 더 섬세한 수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체성분 분석이나 이제 노인 체력 측정, 이게 오늘의 포인트고요. 그리고 인지선별 검사를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다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저작권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제가 소개하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30대, 제가 30대 처음에 30, 30, 29, 30 이렇게 할 때 요가 강사 자격증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랑 동기 선생님이 저희 엄마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세요.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오늘 수업 준비하면서 듣는데 참, 우리는 아이들 너무 잘 이해해요. 맞죠? 내가 어렸을 때,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죠? 근데 어른들은 참, 왜 저래? 저도 엄마라고 하면서, 엄마 왜 저래? 왜 그래? 늘 이 말을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가 안 돼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해를 한다지만 저는 짐작할 뿐이에요. 이해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이 한번,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인간의 발달 단계는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요즘에 노년기를 그냥 노년기, 중전기, 후기로도 나누기도 해요. 이것보다 더 어떤 그 학자에 따라서는 더 세밀하게 나누기도 해요. 뭐 영아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이 80세를 중심으로 노년의 중전기랑 후기로 나눠봤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연령이 83.4세예요. 평균 83.4세를 산다는 얘기죠. 그 말인즉슨 65세에 정년퇴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20년을 생활을 그냥 아무 직업 없이 산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도 지금은 법적으로는 65세라고 되어 있어요. 만 65세, 그죠? 근데 각각 단체마다 뭐 지원에 따라서 60세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건 조금씩 정하기 나름인 것, 조금씩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이 되면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에요. 20%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는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둘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뭐 단계별로 고령 사회 뭐 이렇게 쭉쭉쭉쭉 지금 이제 지나는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빨리 초고령 사회로 지나는 단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사실은 통계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26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0년 전 통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늦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원래 그런 예측들 했었어요. 근데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빨라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생산인구의 감소, 제일 큰 문제예요.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소득들도 다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비용,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건강 비용이라든지 의료비 엄청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와 각각 개인의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에 정년퇴임을 한다고 봤을 때, 혹은 그보다 더 빨리 정년퇴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20년 동안은 아무 일 하지 않고 살면서 내가 좀 더 개인의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이제 더 중요하게 된 거죠. 이 사회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이제 세포나 이런 조직들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화기라든지 순환기가 약화돼요. 그러니까 항상성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회복되는 거, 다시 아팠다 회복돼.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픈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회복이 안 될까 봐. 그리고 회복이 느려요. 이제 우리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제 경험상 얘기를 드리면 30대 제가 요가를 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도반 선생님들이 저희 엄마 나이 혹은 저보다 10살 이상 다 많으세요.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제 수련을 가요. 그럼 아침에 수련을 해야 되면 막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왜 몸 풀지? 요거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해해요. 몸 풀어야 돼요. 안 하면 몸이 안 움직여요. 삐걱삐걱하죠, 아침부터. 예.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70대 어르신들은 그게 돌아오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리다는 거죠. 예. 저는 그 시절을, 그리고 이제 다음날 통증도 그 다음날 젊었을 때 그 다음날 통증이 와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다음날 오후쯤에 통증이 와요. 통증도 그 반응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이제 이러면서 면역 기능들이 약화돼요. 그래서 어떤 그 온도에도 민감해지고 감기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걸리죠. 그래서 만성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변화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걸 거부하고 싶죠.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지만 이런 현상들을 자연스럽다고, 그리고 흰머리가 나고 아직 저 염색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염색도 안 할 거라는 그게 언제지는 모르겠지만 강한 굳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아픈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하나의 요가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특성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변화를 많이 겪어요. 근데 그 심리적인 변화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이 되면은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득이 줄겠죠.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제 건강에 대한 두려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혹은 배우자가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고독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죄송하면 오타가 났네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곧 나도,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또 보면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은 결혼식 갈 일도 물론 있겠지만 장례식 보고 오는 날들이 저 어쩐 날은 2개, 3개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이거 뭔 날인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러니까 제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부고를 마주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내 가까운 친척, 내 가까운 친구, 어제 며칠 전에 내가 만나고 즐거웠던 사람들이 어느가 보고를 받게 돼요. 그럼 이거는 남 일이 아닌 거야. 내 일이 되는 거. 그런 두려움. 그게 엄청 크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이제 어떤 중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정년퇴임이라는 걸 해요.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회적인 상실감, 좌절감 이런 것들, 이제 무력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에 대한 무력감,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불안이나 초조감,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흥미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육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걸 좀 더 많이 추구를 해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활동성이 감소되고 그런 이제 영향,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 우리가 요가에서 아시나요? 혹시 파스티모사사나? 파스티모사사나가 의미하는 거. 등을 펴는 거죠. 등은 서쪽이에요. 과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 이렇게 등이 굽죠. 과거에 대한 집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셔서 등을 펴야 돼요. 이거는 잠깐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와 같은 이런 의존기가 겪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달라요. 나의 엄마는 항상 나를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늘 하던 사람인데 나한테 케어받기를 원하고 나한테 의지를 하고 당연한 현상인데 저는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 기쁜 마음을 해주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왜 그러지? 좀 약간 불안한 것도 있고 안 받아들이고 싶어져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유아기로 돌아간다는 게 당연한 거죠. 실제로 그 어떤 자료들에 보면은 70대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의 그 체력 수준. 근데 초등학교 5학년, 그 고학년이랑 70대 어르신들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초등학생들은 체력이 똑같이 떨어져요. 회복이 돼요. 어르신들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렵고 이제 80대가 되면은 그 저학년 수준의 체력이 되는 거죠. 점점 이 아이들과 바꿔진다는 거죠. 제가 수업을 아까 말씀드린 걸 많이 했다고 했죠. 근데 어떤 날은 어린이집 갔다가 어떤 날은 복지관 갔다가 어떤 이 대상자의 갭이 엄청 큰 거죠. 대상자가 뭐 5살 아이들을 보다가
갑자기 80대, 70대 어르신들을 다시 또 대하기도 하고 1시간 안에 그렇게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 많은 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인지 기능 저하 잘 잊어버리세요. 그 저희 선생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가는 수련이라고 했잖아요. 수련은 익숙해져야 돼요.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이제 우리가 반복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자들이 지교에서 반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강사가 지겨워서 반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가 지겨워져. 근데 어르신들은 날마다 새로워요. 어제 한 거 다 기억을 잘 못하세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수련시킬 때는 저는 그렇게 해요. 조금 이제 동작을 조금씩 진짜 매일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조금씩 바꿔드리긴 하지만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도 조금 좀 덜 지겹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계속 같은 동작들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동작 한 2번 만에 된다면 어르신들은 한 5번 정도를 하셔도 그만큼이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수업하시는데 선생님들이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해보면 제가 지치는 거죠. 안 되니까. 근데 작년 이게 그 아이들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하고 다른 거는 아이들은 잘 알아요. 5살 아이들 7살 되면은 요가 동작이 확 바뀌어요. 제가 못 따라갈 정도로 바뀌어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작년에 했던 것도 해도 안 되고 그럼 조금 더 진도를 낮춰야 되나?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현상들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내가 덜 지치고 행복하게 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 기능 저하 판정 도구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안 드렸는데 요거는 사실은 요거를 제가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수업 때 쓰지는 않는 이유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이 판정 도구를 쓰면은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막연히 어르신들이 막연히 내가 그럴 거라고 하는 거랑 내가 정말로 숫자로 이걸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 내가 이만큼 저하되어 있다는 거. 여기 보면은 보이시는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옷 입기라든지 세수하기에 대한 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6번째 화장실 사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7번째 대소변에 대한 거, 이런 질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옷 입기 같은 거 혼자서 옷을 잘 입으세요 하는 이런 질문항들이 있습니다.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입으셨어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도움 받으셨어요? 그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입혀주셨는지 그걸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 한번 어르신들이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르신들이 약간 두려움, 나의 이렇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제가 이런 도구는 있다고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거는 수단적인 도구를 썼을 때 창조를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장복이라든지 교통수단이라든지 돈 관리, 그다음에 기구를 사용하는 일, 음식 준비를 하는 왜 도구를 쓰잖아요. 그 도구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화 사용, 그다음에 약 복용에 대한 거, 최근의 기억, 그다음에 취미생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집안의 어떤 건들을 수리하는 그런 게 대한 어떤 질문들. 그러니까 보면 혼자 가능하세요? 약간 도움이 필요하세요? 많은 도움이 필요하세요? 뭐 불가능하세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터넷 찾으셔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대학원 가기 전에 이런 도구들이 있는지 전혀 몰랐었거든요. 가보니 논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논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도구들, 논문 쓸 때는 항상 어떤 도구들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 기록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있구나라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체력 측정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운동 처방을 위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수준의 체력이 되신다는 걸 아셔야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강도로 요가를 할지,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것들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은 1단계, 예를 들면 오늘은 한 5단계 정도의, 이번 달에는 5단계 정도의 측정기를 받으셨다면 다음 달엔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동기부여가 돼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하면 제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논문을 준비했을 때 운동을 제가 4개월 동안
요가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 이제 저는 이제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나눠서 해요. 실험군하고 대조군하고 실험군은 뭐냐면 요가를 하셔서 보시는 분, 그다음에 안 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는 그룹을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누거든요. 근데 이 척정을 탁 하잖아요. 척정 이제 첫날에 척정을 이제 실험군이랑 비교군, 실험군이나 대조군이랑 이렇게 척정을 하고 나면 대조군들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은 뭔지 아시겠죠? 그다음 그럼 제가 어머니 다음 4개월 뒤에 다시 척정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4개월 뒤에 잘 받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막 걸어 다니 이제 뭐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시는 길도 한 번 더 계단도 오르내리시고 또 뭐 움직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실험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이제. 여기 만약 얘기를 드리면 어머니 잘 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 모니터링을 해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가 어제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걸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어떡하지? 엄청 난감해요. 예. 근데 그렇다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으니 어머니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되는데 편하게 생활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만 하고 마는데 이제 그런 동기부여가 돼요. 아까처럼 제가 아까 말했던 자기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가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지? 이런 생각들 그럴 때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이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체력 측정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측정들을 해야지 수치로 보여줘야 돼요. 그냥 우리는 막연히 요가하면요 우울증도 없어지고요, 요가하면요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요가하면 뭐도 좋아지고 만병통치약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요가 배울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나 어떤 위에 선배님들이 요가하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정신적인 영향 다 돼요.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딱 갔더니 요가 좀 엄청 이렇게 갔죠. 요가 대학원을 갔더니 요가가 운동이잖아. 그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정도 강도 나와? 요가를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요가는 스트레칭인 거예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대단한 건데 우리 선생님이 너는 신이 되는 길을 알고 있어. 너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가를 한 건 대단한 거야. 나 엄청 대단한 사람인데 요가 그래 운동 그래 그 강도 나와? 계속 운동이라 얘기하고 막 교수님과 계속 싸우고 막 이러는 요가를 모르시네. 그래서 혼자서 그러죠. 요가를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냥 말로 좋아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이 정도의 강도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운동을 했더니 이만큼이 됐어요.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아무 말 못해요. 그냥 말 필요 없어요. 이 숫자로 보여주면 돼요. 운동하시는 분 대부분들이 약간 자연계열이죠. 그럼 그분들은 숫자로 말해야 돼요. 말로 말하는 거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측정 도구들을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이제 수업들을 어필할 때 도움이 되세요. 특히나 이제 보건소 같은데, 그죠? 보건소 같은데 갈 때 여기는 어떤 보건소 수업 때 경쟁 심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는 이런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줄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조금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귀찮은 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해보시면 재밌어요. 놀이처럼 하세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자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력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데 다 인바디라고 아시죠? 이 이름은 체성분 분석이에요. 인바디는 그 기구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바디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정식 명칭은 체성분 분석이에요. 이 체성분 분석기는 회사들이 많아요. 되게 많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다른 인바디 말고도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반가웠던 거 뭐냐면 외국 논문을 읽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로 측정을 했으며 도구를 뭘 했는지를 다 적어줘야 돼요. 논문은. 인바디 코리아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 도구를 썼으면 어떤 기계를 썼다. 그러면 이 기계의 명칭은 무엇이며 이 기계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거고 그러니까 딱 옆에 가로에 인바디 코리아 있는 거 엄청 반가운 거예요. 막 우리나라 건데 막 이러면서 근데 사람 인바디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체성분 분석이 인바디가 돼버렸어요. 보건소 가서 당당하게 인바디 하러 왔어요. 보건소 인바디 안 쓰는 데도 많아요. 네. 자, 여기서 지금 인바디 오고 다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안 해보신 분? 네, 다 해보셨죠? 근데 이거 다 읽으실 줄 아세요? 다 아세요? 넘어갈까요?
여기 한번 이렇게 보면은 체성분 분석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나오죠. 웅글겹게 나오고 체성분, 체수분, 수분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 거 아시죠? 이 수분이 없으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수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수분이 적어도 피곤해요. 네, 그래서 수분 섭취를 해주면 그 피곤이 조금 줄어들고요. 이 어르신들이 수업하실 때 제가 자꾸 사투리이긴 한데요. 어르신들 이런 말 하시나요 혹시? 소태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세요? 아 그게 사투리 아니에요? 저는 소태라고 얘기해서 어르신 사투리는 아시죠? 그 정상들이 수분이 들어가면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근데 어르신들이 물을 안 드시는 이유가 화장실 자주 가야 된다고. 네. 그게 뭐냐면 물을 그러니까 그 쉽게 표현해서 뭐냐면 마른 땅에 맞죠? 땅이 막 말라 있어요. 막 갈라져 있어요. 논 같은데 물을 쭉 부으면 수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죽 다 빠져버리죠. 근데 약간의 수분이 있어야지 수분이 부었을 때 그게 수분이 쫙 먹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들한테 가셔서 언니 물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농담인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가면은 우리 물 안 드시죠? 왜 안 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경상도 말로 왜 안 너? 오늘 딱 보니까 물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약간 사처처럼. 그러면 이 선생님 되게 용하네 막 이런 느낌이 아시죠? 그러면 이제 집중하게 되세요. 제 말에. 대부분 물 잘 안 드세요. 그게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또 아이가 되면은 몸 움직이는 게 불편해요. 아까처럼 이제 나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풀기를 왜 하냐고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어르신들 몸 풀어야 돼요. 일어날 때도 몸을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화장실 가기 싫어서 잘 안 드세요. 근데 어머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 한 모금만 드세요. 물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입 축이는 정도만 매일매일 다니면서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화장실 갈 때 한 번, 그 다음에 뭐 찾으러 나올 때 한 번, 그냥 그렇게만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단백질은 아실 거고 근육, 그죠? 근육을 만드는 거고 이게 무기질이고 체지방이에요. 근데 요 기록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근육과 지방의 비율이죠. 이 비율이 이렇게 끊으면 일자로 돼요. 지금 이분은 그죠? 일자예요. 아주 정상적인 상태. 근데 C자로 돼요. 이렇게 C자로 되시는 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C자로 되시는 분이 있어요. 다음에 보면은, 자, 요분은 C자죠. 보이세요? 요 글격 C자죠. 이 C자이신 분들은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이건 엄칭은 없는데 어르신들 건 없어요. 그래 없는데 잘 없어요. D자로 되시는 분 있죠. 근력량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주로 D자가 나와요. 이게 골격근량이 이렇게 D자로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요 두 개를 가져온 이유는 요분 여기 위에 보면요. 이분의 인적 사항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디를 제가 부여한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나이 한번 보실래요? 보이세요? 네, 88세예요. 88세인데 이 정도의 관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다음 거 한번 보실게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이 연령 보세요. 75세예요. 네. 근데 C자형.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반적인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 88세 분의 체중을 한번 보세요. 체중 52.3이에요. 근데 이분 체중은 더 작아요.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래서 체지방률이 문제예요. 체지방률 보시면 죄송해요. 여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세요. 근데 체지방률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88세 어르신은 체지방 이게 그 체지방 하기 전에 BMI 지수로 보통 비만을 많이 판단하긴 해요. BMI 지수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숫자예요. 그래서 그거 BMI 숫자로 봤는데 근데 사실은 근력량이 많아도 BMI 숫자 높아요. 그래서 BMI 숫자는 그렇게 많은 그렇게 꼭 그렇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체지방률이 문제인 거예요. 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체지방률은 23.8%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아까 75세 이분은 33.6%예요. 몸무게는 이분이 더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마른 비만형이 이런 체지방이 많으면 마른 비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실 때는 이 체지방률을 보셔야 돼요. 얘가 정말 얘가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어차피 뭐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처음에 했을 때와 나중에 했을 때 변화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거든요. 요거는 별 그런 의미보다는 이걸 보실 때는 체지방률을 보시는 게 인바디 보실 때는 제일 잘 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 다음 넘어가도 돼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뭐 물어보시고. 자, 그래서 체력 측정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제가 3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체력 검사하는 것 중에서 이 SPPB라는 건데 얘는 그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개발한 거예요. 이거는 요 3가지로 가지고 검사를 해요. 우리 이 균형 검사하는 거, 이 2개는 나중에 뒤에도 하는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균형 검사는 나중에 이따 해보실 거예요. 생각보다 균형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요 2개의 균형은 어느 정도 다 되세요. 근데 요 균형이 잘 안 될 수도 있으세요. 네. 요 균형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균형 검사를 가지고 이 상태 10초 이상 버티는지 10초가 거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10초를 얼마나 버티는지 요게 대해서 점수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자, 나 2개는 뒤에 가서 할게요. 자, 이거 국민체력 100이에요. 혹시 국민체력 100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민체력증진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체력증진센터에서 국민체력증진기금, 그게 무슨 기금이냐면 왜 우리 스포츠 토토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체육기금으로 빼요. 그 기금으로 가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많이 하던데 증진센터에서 센터 뭐 증도 주고 이 측정을 해서 뭐 수료증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확인증 같은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도 나중에 이거를 우리 오늘 이제 나중에 해보실 거예요. 요런 항목도 요거는 체격에 대해서는 아까 그 인바디 체성분 분석으로 이거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저희가 오늘 실습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체력 100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SFT라는 건데 요건 외국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논문에서 이걸 많이 써요. 제가 이거 2개를 이제 국민체력 100이랑 요 2개를 가져갔는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이거 써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다 외국에서 받으셨잖아요. 학위를. 그래가지고 다라 얘기 좀 그렇고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 외국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 나중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도 나중에 해볼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예, 요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아령 드는 거는 제가 아까 나중에 저희가 아령을 제가 준비를 못해서 2리터 물 꽉 채우면 돼요. 그거는 그 2리터 물을 채우면 요 정도 나와요. 2.2kg보다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나중에 하실 거고요. 요거 이제 2분 동안 무릎 다리 드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2분 동안 제자리 걸음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이제 요 유연성 테스트인데요. 생각보다 어르신들 이거 잘 나와요. 많이 유연하세요. 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요거 백스테이지 뒤쪽에서 하는 우리 고무카사나. 네. 그래서 요거 하시면 다 돼요. 고무카사나. 이 고무카사나는 많이 안 나오세요. 엄청.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게 2.24m인데 이게 한 3m 정도 돼요. 요게 2m가 아니고 이거 거의 야드로 표시되더라고요. 그래서 3m 되는데 앉았다가 3m 걸어가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실험 같이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SFT랑 국민체력 100이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될지 보는데 이게 똑같은데 요거는 6분 걷기나 제자리 걷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6분 걷기는 이게 공간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 2분 제자리 걷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런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4m가 3야드가 2.74m고요. 그래서 3m 똑같아요. 팔자보행은 여기 좀 하기 조금 어려워서 제가 나중에 지금 영상으로 죄송해요. 이게 바뀌는 바람에 영상이 안 되네요. 제가 원래 영상으로 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것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으세요. 국민체력 100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거는 아까 여기 보면 유연성 테스트에서 여기서는 아까 앉아서 조금 달라요. 요거는 여기는 무릎 의자에 앉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의자에 앉아서 하게 되는데 이 국민 체력팩은 요걸 써요. 조금 요게 두 개가 좀 달라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다른 것들은. 요게 조금 더 어려워요. 네,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실습 기록지를 안 드렸는데 요렇게 적어져가지고 네, 다 사진 찍으시죠? 네, 적어가지고 나중에 기록하시면 돼요. 서로 해보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요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이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 1번 앉았다 일어났다가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의자 쓰잖아요. 의자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아령 드는 거는 요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물건 들 때 이 힘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분 스텝은 이제 이렇게 그 지구력을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6m 도는 거 있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6분 도는 거는 너무 6m 도는 건 너무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력. 뭐 어디 가면 시장 보러 가고 그러면 그 먼 거리 못 가시는 분들은 조금 가는 거리도 한 몇 번 쉬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다리 이 두 개, 4번, 5번은 유연성 테스트고요. 그래서 그 유연성 테스트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이동.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다 쓰실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 그럼 나중에 요거는 테스트하고 우리 볼 거예요. 얼마나 평균적으로 이제 요 정도의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쭉 하면은 아까 앞에 우리 하셨을 때 제가 앞에서 이거 선별지 검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선별지 검사가 그게 걸려 있어요.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배포가 안 돼요. 네, 근데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중앙치매센터라고 있어요. 혹시 요거 접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보세요. 요게 치매 관리하는 그 사업부거든요. 여기에 가시면 그 교육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걸 이제 CSIT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그 교육 한 30분 정도 듣고 시험 치면은 요 CSIT를 다운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네, 그러면 그거 하셔가지고 배포는 안 하시고 쓰는 거는 제가 그건 장담 못 하겠어요. 어떤 요런 게 있다는 거. 네.